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라지만 부모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효도는커녕 부모에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식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차오르기까지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호적에서만 파내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괘씸한 불효자에게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70대 가장의 사연과 함께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섭섭하게 대한다면 증여나 유산 상속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보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마지막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혼자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끊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편지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7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로는 본가에 방문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초반엔 거의 매일 와서 제 엄마를 간병했죠. 아들놈은 가족 행사에도 잘 오지 않고 심지어 제사 때도 출장이라며 참석을 거부합니다. 명절 때도 살짝 얼굴만 비치거나 아예 오지도 않고 지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이러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 뒤에서 조종할 게 뻔한 며느리가 얄미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괘씸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냐고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기 재산이라도 상속 과정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를 다 해버릴까?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한 푼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안타깝게도 아들놈이 며느리와 작당하여 아버지 죽고 나면 제게도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 안 된 채 그냥 재산 분할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유산을 배우자와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언을 통해 상속 지분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아들, 딸에게 각각 33%씩 또는 엄마는 40%, 아들은 20%, 딸은 30%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 없이 죽은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 각각 1.5대 1대1의 비율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를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유언으로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지정 상속분을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유산의 치분을 정할 때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상속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 상속이 너무 불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를 보게 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미운 자식 있다고 쏙 빼고 미리 증여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괘씸하고 미운 자식이 있다고 해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사후에 남은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 다투게 됩니다. 그것 또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도 해주고 마음으로 불편한 것, 맺힌 것 있으면 빨리빨리 서로 풀고 증여도 상속도 자식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사랑도 공평하게 상속도 공평하게 나누어줘서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해도 인류는 천륜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또 남은 돈 탈탈 털어갔지만 끝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가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남은 삶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나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그렇다면 내 아내도 내게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다. 내 아내가 내 흉을 보거든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나에게 옮기지 말아라. 나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나에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혹시 내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다 바친 나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란다.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얼마나 서럽겠느냐.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나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젠 나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내가 힘든 건 알아서 살아가거라.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나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거기다 결혼식에 집에 해줄 건 다 해주지 않았니? 애들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주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내 인생도 중요하단다.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서 목숨이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이란다. 많이도 투닥거렸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내 아들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라지만 부모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효도는커녕 부모에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식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차오르기까지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호적에서만 파내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괘씸한 불효자에게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70대 가장의 사연과 함께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섭섭하게 대한다면 증여나 유산 상속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보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마지막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혼자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끊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편지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7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로는 본가에 방문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초반엔 거의 매일 와서 제 엄마를 간병했죠. 아들놈은 가족 행사에도 잘 오지 않고 심지어 제사 때도 출장이라며 참석을 거부합니다. 명절 때도 살짝 얼굴만 비치거나 아예 오지도 않고 지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이러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 뒤에서 조종할 게 뻔한 며느리가 얄미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괘씸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냐고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기 재산이라도 상속 과정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를 다 해버릴까?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한 푼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안타깝게도 아들놈이 며느리와 작당하여 아버지 죽고 나면 제게도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 안 된 채 그냥 재산 분할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유산을 배우자와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언을 통해 상속 지분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아들, 딸에게 각각 33%씩 또는 엄마는 40%, 아들은 20%, 딸은 30%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 없이 죽은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를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유언으로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지정 상속분을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유산의 지분을 정할 때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상속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 상속이 너무 불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를 보게 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미운 자식 있다고 쏙 빼고 미리 증여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괘씸하고 미운 자식이 있다고 해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사후에 남은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 다투게 됩니다. 그것 또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도 해주고 마음으로 불편한 것, 맺힌 것 있으면 빨리빨리 서로 풀고 증여도 상속도 자식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사랑도 공평하게 상속도 공평하게 나누어줘서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해도 인류는 천륜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또 남은 돈 탈탈 털어갔지만 끝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가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남은 삶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나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그렇다면 내 아내도 내게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다. 내 아내가 내 흉을 보거든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나에게 옮기지 말아라. 나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나에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혹시 내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다 바친 나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란다.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얼마나 서럽겠느냐.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나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젠 나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내가 힘든 건 알아서 살아가거라.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나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거기다 결혼식에 집에 해줄 건 다 해주지 않았니? 애들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주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내 인생도 중요하단다.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서 목숨이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이란다. 많이도 투닥거렸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내 아들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라지만 부모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효도는커녕 부모에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식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차오르기까지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호적에서만 파내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괘씸한 불효자에게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70대 가장의 사연과 함께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섭섭하게 대한다면 증여나 유산 상속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보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마지막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혼자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끊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편지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7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로는 본가에 방문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초반엔 거의 매일 와서 제 엄마를 간병했죠. 아들놈은 가족 행사에도 잘 오지 않고 심지어 제사 때도 출장이라며 참석을 거부합니다. 명절 때도 살짝 얼굴만 비치거나 아예 오지도 않고 지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이러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 뒤에서 조종할 게 뻔한 며느리가 얄미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괘씸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냐고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기 재산이라도 상속 과정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를 다 해버릴까?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한 푼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안타깝게도 아들놈이 며느리와 작당하여 아버지 죽고 나면 제게도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 안 된 채 그냥 재산 분할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유산을 배우자와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언을 통해 상속 지분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아들, 딸에게 각각 33%씩 또는 엄마는 40%, 아들은 20%, 딸은 30%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 없이 죽은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 각각 1.5대 1대1의 비율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를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유언으로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지정 상속분을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유산의 치분을 정할 때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상속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 상속이 너무 불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피해를 보게 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미운 자식 있다고 쏙 빼고 미리 증여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괘씸하고 미운 자식이 있다고 해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사후에 남은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 다투게 됩니다. 그것 또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도 해주고 마음으로 불편한 것, 맺힌 것 있으면 빨리빨리 서로 풀고 증여도 상속도 자식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사랑도 공평하게 상속도 공평하게 나누어줘서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해도 인류는 천륜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또 남은 돈 탈탈 털어갔지만 끝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가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남은 삶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나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그렇다면 내 아내도 내게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족하다. 내 아내가 내 흉을 보거든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나에게 옮기지 말아라. 나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나에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혹시 내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을 다 바친 나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란다.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얼마나 서럽겠느냐.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나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다. 이젠 나도 좀 편안히 살고 싶구나. 내가 힘든 건 알아서 살아가거라.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나도 부족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다. 거기다 결혼식에 집에 해줄 건 다 해주지 않았니? 애들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주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내 인생도 중요하단다.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서 목숨이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한번 느껴보거라.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이란다. 많이도 투닥거렸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내 아들아.